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현지 시간 17일 기소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올해 21살의 백인 남성입니다. 성중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당국이 파악했습니다. 그의 총격으로 숨진 8명 가운데 6명은 아시안 여성입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미국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졌죠.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8명, 그중에 4명은 한국계 여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국계 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 국적의 한인인 건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인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아서요. 이렇게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3군데의 마사지샵인데 이 가게들은 모두 아시아계 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이었고요. 그중에 2군데는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혐오 범죄 아니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밤사이에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자, 아틀랜타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직접 취재하고 계신 분이세요. 현지 한인 매체 애틀랜타 K의 이상현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상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잠깐 정리를 해보죠. 총 3군데의 마사지샵에서 총격이 있었다는 건데 다 비슷한 지역에 있는 건가요? 예, 한 곳은 체로키 카운티라고 해서 애틀랜타시에서 서쪽으로 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고요. 예. 다른 2곳의 업소는 애틀랜타 시내에 있는 또 곳에 다운타운 가까운 곳에 있는 2곳의 업소는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과 2곳이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 사이 거리는 한 48km 정도 된다고요? 네, 차로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40분 정도 거리. 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그 백인 남성이 들이닥친 겁니까? 목격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요. 문을 열자마자 들어와서 총을 난사하고 도주했다고 하니까 뭐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또 금품을 노린 강도도 아니었던 것이 그런 정황은 전혀 없이 네. 총기만 발사하고 그대로 자기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그 체로키 지역에서 난사를 한 후에 바로 차를 타고 48km 떨어진 아틀랜타 도심으로 간 거예요? 네,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그 업소는 자기 집 부근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48km를 달려서 간 곳은 자기가 다니던 업소라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다니던 업소. 그 2차, 3차 총격이 있었던 2개 업소에서 사망자가 4명이 나왔고 그 4명이 모두 한국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인 여성들입니다. 한국계 여성들. 가게 주인도 그럼 한국계인가요? 예, 그곳에 총 8곳의 마사지 업소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단경 1마일 이내에 모두 한국인들이 업주이고요. 그 사건이 벌어진 2개 업소가 있는 거리, 피드몬트 거리라고 하는 곳에 3곳이 서로 붙어서 한 1, 2분 거리에 다 밀집돼 있습니다. 예. 그 4명의 사망자 모두 여성인데 제가 지금 이제 한국계 여성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적이 한국인인 건지 아니면 미국 국적을 가진 교민들인 건지 이게 지금 정확히 안 나오네요. 예, 그건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연령대가 70대가 2명, 64세가 1명, 53세가 1명, 모두 고령 중년층 이상이고요. 예. 또 시민권자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분 문제라든지 이런 그런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한국 국적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한국 국적을 가지고 뭐 이른바 이제 불법 이민이라고 하죠. 그렇게 가서 왜 자리 잡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80년대, 90년대 이런 분들일 가능성도 있단 말씀이세요.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아직 그 정확히는 안 나온 상태고요. 근데 70대도 2명이나 계십니까? 예, 그 업소의 특성상 그곳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분들은 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그 일하는 직원들의 식사를 만들어주고 이런 뒷바라지를 해주는 분들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용의자는 비교적 빨리 체포가 됐습니다. 사건 발생 3-4시간 이후에 체포가 됐는데 로버트 에런 롱 21세 백인 남성. 단독 범행인 건 확실한가요? 경찰의 현재 발표로는 단독 범행이 확실하고 이제 CC 카메라라든지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혼자 한 범행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 이제 범행 동기를 밝혀야 하는데 처음에는 인종 혐오 범죄를 의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그렇게 인종 혐오 범죄를 의심한 건 어떤 배경입니까? 뭐 취재 결과 이제 자기의 인스타그램, SNS에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50만 명의 미국인이 죽었다. 중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 중국이 최대 악이다. 이런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고요. 네네. 또 그 정확하게는 그 현장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두 개 업소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다른 한인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종업원들에게 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아시안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모두 대피하라. 이렇게 말을 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밝혀졌는데 아시안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이제 혐오 범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종 혐오 범죄가 아닐 것인가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근데 밤사이 지금 들어온 이야기로는 그 용의자가 좀 다른 얘기를 한다고요? 네, 뭐 성중독 때문에 자기의 성중독을 끊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그런 마사지 업소들을 다녔는데 모든 마사지 업소를 없애버리고 싶어서 가서 그런 짓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 청년들의 리더까지 하는 아주 그 존경받는 기독교인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속으로는 이런 뭐 업소에 들어다니는 자기 자신의 그 갈등,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자기의 그 버릇을 끊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뭐 경찰 발표 결과긴 하지만 뭐 그대로 믿어줘야 될지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계속 수사가 펼쳐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 주장인 거죠? 용의자 본인 주장? 예, 인종 범죄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인종 혐오 범죄일 경우 이제 형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으면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수사가 더 펼쳐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총기 난사 사건이어도 인종 혐오일 경우에는 훨씬 무겁게 취급받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종 혐오 범죄가 아닐까 우리는 의심하고 있었지만 본인은 그게 아니다. 나는 교회에서 저 팀 리더까지 한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네, 그것은 이제 교회 페이스북이나 교회 장로들, 교회 관계자들의 말로 다 확인이 된 것이고요. 예. 현지 매체에서도 확인해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성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자꾸 그런 마사지 업소를 다니게 되니까 그 안에서 내적 갈등이 생겨서 내적 갈등이 생겼으면 그럼 안 다니면 되는 거지 가서 그걸 없애버리고 싶어서 총기 난사를 했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정신질환이죠. 성중독이면. 예. 이런 경우면 형량이 굉장히 감소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진술을 몰아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중독이라는 것도 본인 주장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성중독자다 나는. 이건 이제 일종의 심신미약으로 해서 조금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는 게 아니냐. 이상현 대표께서는 지금 심층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대표님이 좀 눈여겨보시는 부분들은 어딜까요?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 대선 이후에 그런 선거 결과가 확정된 후 1월 6일 날 의회에서 난동 사건이 벌어진 이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이 좌절한 일부 백일 우월주의자들이라든지 그런 인종차별 의식을 갖고 있던 분들이 그 좌절감을 뭐 미국 사회에서는 좀 보이지 않는 인종이라고 하죠. 아시안들에게 이걸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것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한국계 여성들이 숨졌기 때문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 다른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비슷한 사건들, 인종 혐오로 보이는 사건들이 꽤 많이 일어났나 보군요. 뭐 미국 각처에서 이곳에 뭐 매일처럼 뭐 매일 두세 건씩 폭행이라든지 폭언,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뭐 참 미국 와서 저도 한 20년 됐는데 이 정도로 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는데요. 네. 요즘 굉장히 좀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도 보시기에 성 중독자가 저지른 뭐 내적 갈등에 의한 범행보다는 인종 혐오 범죄일 가능성을 더 크게 두세요? 이번 사건?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힘없는 아시아계 여성들. 그렇죠. 그것을 계획적으로 세 곳의 업소를 쉬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총을 쐈다는 것은 이것은 타겟을 겨냥한 범죄이지 그냥 자기의 무슨 내적 갈등을 풀기 위한 범죄로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용의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직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대학을 아직 진학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직업에 대한 아직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21세 백인 남성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상태인 것까지만 알려졌고 정확한 직업은 경찰이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지금 뭐 한인 사회의 충격도 클 것 같은데 우리 교민분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너무 이
두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애틀란타 한인 이민 사회에서 이런 큰 범죄가 일어난 또 한인을 대상으로 예. 겨냥해서 총기 난사와 대량 살상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도 크고 무방비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 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대부분의 한인들이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데 정말 불안하시죠. 그렇죠. 특히 좀 치안이 좀 부재한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어도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점들, 예. 과연 우리 상점 문을 열어도 되는가 이거 고민할 정도로 소상공인 대부분 가게 하시는 거죠? 소상공인들. 대부분 또 치안이 좀 어려운 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일단 당하고 나면 신고를 해도 경찰이 와도 이미 상황은 끝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K 이상현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